네, 성공 마감 전략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애프터 브리핑이 없는 대신 또 프레이 시선을 이번 주 초에 조금 풍성하게 대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봐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출발했던 장인데요. 오전에 2,510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오후장에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중국 정부 관련해서 이 공안당국에서 중주그룹이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오전장 중국 시장들도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 시장 역시 2,500선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행히도 2시 반 구간의 저점을 형성하고 코스피는 2,496선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전에 816선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81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살짝 수급으로 매수 전환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811선까지의 회복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살짝 발을 뺐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들도 함께 관찰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딜 봐야 될지 두 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이번 주 특히 주 초반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주 후반 들어서면서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급격하게 좀 빠져나가면서 종목 장세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질 거다 했는데 출발이 조금 아쉽다고 봐야 될지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레벨업의 기회가 더 남아있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증시가 과연 이제 2,500을 다시 돌파를 할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인가. 그렇죠. 가장 많이 기다려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이제 지난 증시가 지금 이제 11월 말이자 또 이제 12월을 또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눈여겨 보시고 오늘 증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2,500선을 지금 목전에 둔 상황인데 지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 대비보다 조금 약간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상승했던 원인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지난 11월 6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이날만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6%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실적 자체는 어차피 12월 말까지 어차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내년까지의 기대감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3분기 실적과 연기어져서 발표가 이미 끝났던 시점이고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준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지금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는 거는 주가적인 부분들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실적 부분들이 추적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마냥 밸류에이션만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년도에 언제쯤 금리를 하락할 것인가, 언제쯤 다시 인하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2월까지는 마찬가지로 97%의 확률로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평가에서 조정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엔캐리 즉 그러니까 저렴한 엔화를 이제 빌려서 달러에 투자를 하는 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패드워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이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인데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월 이후부터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금리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대선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며칠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네옴시티를 건설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계속 형성되길 바라는데 기존에 이제 오펙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로 다시 전환하길 바라다 보니까 약간 좀 삐져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점이라고 하면은 정치 외교적 상황에 의해서 경기가 다시 한번 와해가 될 것이다 혹은 화해가 될 것이다.
것이다. 이 초점이 가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화해 제스처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국내 시장도 회복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볼 때 막연하게 지금 2,500원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외교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의 시즌에서 얻을 수 있는 캐파는 조금 더 늘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상승률 열려 있다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 찾아볼게요, 그 기회.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요. 그 정태근 이사님, PC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고 또 GDP 성장률이라든지 파월 연설도 12월 1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11월에 소화해야 될 빅 이벤트는 어느 정도 소화했다, 끝났다라고들 보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수를 상방, 하방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봤을 때 움직일 만한 핵심 일정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이전보다 약화됐다고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이 결국 악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12월 달도 금리 동결 가능성,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게 나왔을 때부터 12월 달도 동결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그런 수치가 이제 퍼센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연말 쇼핑 시즌인데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 이슈 돼가지고 만약 경기 꺾여버린다. 소비가 약화되면. 그죠? 그러면 파월이 그 비난을 다 감수할 자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경기 지표에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지표를 본 이유가 결국 그거거든요. 파월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할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신경을 썼었는데 이미 이제 뭐 12월 달 동결 분위기, 그리고 내년에 또 인하를 언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파월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시장은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를 무시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이 경기 지표가 시장에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그래서 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나마 좀 힌트가 좀 제시될 만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파월보다는 네. 그 연준 내에 그 가장 매파했거든요. 월러 이사라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매파거든요. 근데 이분이 온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파월보다는 이 월러 이사의 발언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경기 지표를 방송 그 질문 초반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12월 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치 해지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생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1950년 이후에 12월 달 증시는 다 상승했었거든요. 12월이요. 11월 달. 11월. 네, 12월까지 상승했는데 12월까지 상승을 이룬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확률적인 어떤 통계로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죠. 11월 15일부터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500포인트 얘기를 아마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11월 15일 이후에 보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가 조금 힘이 빠지는 상황들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증시가 12월에 네. 계속 가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대형주, 반도체가 계속 가면 우리 지수가 눕지 않고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바이오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어느 쪽에 무게 중심 두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A냐 B냐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B 쪽 개별 종목 장세가 개별 종목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만 보게 되면은 네네. 그쪽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오늘 꽤 좋았단 말이에요. 외국인 네네. 수급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계속 풀어가 볼게요. 조금 전에 정 이사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매출 금요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소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경제 3분의 2 소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기록적으로 잘 나왔다 하면은 월요일 증시
잘 가지 않나요? 오늘 소비재 쪽도 조용하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소매 매출이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매출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전통 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력보다는 온라인 시장을 선호한다라는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유통 단계를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함으로 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가의 사치품들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 7.5% 정도 매출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자체가 그만큼 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추격해 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왔었고 네. 미국에서도 실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건비에 대한 즉 이제 운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매출이 일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매출의 원인이 정말로 전체적인 매출량 그러니까 제품의 구매량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허수에 불과한 것인지를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백화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근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이제 개장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이제 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그 대기줄이 훨씬 빨리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오픈런도 강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픈런이 없어졌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보다는 가격 부담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 현실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섹터라면 아무래도 뭐 온라인 소매 섹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물류 창고, 물류 센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을 팔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뭐 폐기 처분을 하는데도 비용 부담도 들 것이고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창고 운영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온라인 소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할인율이 더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구매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실업률을 계속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고용 인력이 창출되다 보니까 소비가 활성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 PC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많이 후퇴했느냐 혹은 안정세를 잡고 있느냐는 추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호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미국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지가 됐던 그런 지표로 해석을 했다. 이번 주에 PC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앞서서도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를 정 이사께서 했는데요. 정 이사님 그러면 그 종목 장세 안에서 특히 신규 상장주의 두드러짐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물론 에코프로 그룹이 강보합권을 지키긴 했지만 2차 전지 약세 속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오늘 시총 8조 7,500억 원. 코스피 41위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을 이미 넘어서서 5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쏠림이 이렇게 두 종목, 특히 섹터를 끌고 가는 이런 신규 상장주에 쏠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고백을 했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이 주식을 업으로 한 게 15년이 넘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틀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네, 소견을 주시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떤 시장 분위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 반등에서 어떤 끝자락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이 나오게 되면서 대형주가 좀 쉬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수가 1,105 종목이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462 종목.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국면이 끝나게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락 종목 수가 좀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별 종목 넘어갔을 때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네. 그 택배 관련돼 가지고 CA 대한통운도 보게 되면은 그것도 지금 위로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어떤 전반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대안을 찾고 그 대안 쪽으로 수급 쏠림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올해가 끝이 나고 나서 뭐 2024년, 2025년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2023년도를 무엇으로 기억할래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고 그 대안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듯이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다. 요 단어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네네. 수급 쏠림이 올해 내내 많이 펼쳐졌습니다. 뭐 에이직랜드도 그 안에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왜 신규 상장주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펀더멘털적인 이유는 없고 그렇죠. 그 측면보다는 수급 쏠림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서 초심의 잣대로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신규 상장주가 강한 와중에도 반도체를 대형주의 강세 움직임 속에 하나의 지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반도체가 죽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HBM이라는 큰 물줄기가 살짝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사그라들고 온 디바이스 AI의 네. 물줄기가 다시 시장을 이끄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순환매라고 봐야 되고 반도체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력은 살아있다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하이스가 1.8% 강세인데 삼성전자는 0.4% 하락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 장사라기보다는 이제 업종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업종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라서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뜨거웠던 것들이 HBM이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최근까지 또 이제 반도체 가동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 쪽이 또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솔브레인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런 것들이 괜찮았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온 디바이스 AI 그 AP 시장의 어떤 경쟁 가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바톤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온 디바이스 AI 쪽이 좀 이어받은 게 아닌가를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유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어쨌든 이 좀 시장을 이끌어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시장 대형주 삼성전자 가약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는 인덱스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좀 기적 반등 국면에서 추적 상승 넘어가기 위한 어떤 자리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단인 업종을 봤을 때는 그래도 유망한 부분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K증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데 FC BGA 쪽으로 쏠렸던 네네. 흐름들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면서 기판 쪽에 변화를 읽자라는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이 심택인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심택이긴 한데 심택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FCBJ에서 이제 MSP, 그러니까 MSP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판이거든요. 네. 모바일 기판인데 앞으로 AP 시장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기판 시장의 어떤 활로가 열리게 되고 그 모바일 쪽이라든지 통신기기 중심으로 한 모바일 기기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심택이 그래서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택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FCBJ가 아닌 MSP 기판 쪽으로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AP와 연결 고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심택이 유일하게 좀 상승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들이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기판 쪽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정치 테마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심택홀딩스가 오늘 강세거든요. 그 영향이 좀 이따 봐지는데 심택홀딩스가 모 장관의 어떤 출마위가 나왔던 지역이 청주시 흥덕구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공장을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심택홀딩스가 강세를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영향도 제가 봤을 때는 심택에 좀 주지 않았었나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펀더멘털도 좋은 이런 네. 흐름이다.
그렇군요. 심텍홀딩스는 말씀하신 대로 3,485원 고점을 뚫다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다는 측면에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판 쪽 다 좋았어요. 대덕전자, 심텍 두 자릿수 상승률, 코리아 서키트까지 강세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칩셋 미디어라든지 칩 주식이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갔고 디자인 하우스 쪽 같이 강세를 보였고 이제는 기판까지 확산되는 이 물줄기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주는 계속 약하냐? 김덕구 대표님. MSCI 한국 지수가 내년에 반도체주 덕분에 강세를 보일 거다. 20% 상승력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담았잖아요. 오늘도 하이닉스 담고 있기는 한데 그 주가는 조금 약해서요. 아무래도 기저효과를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좋은 내년이 될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쪽의 주도력은 계속 살아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제 메모리 AI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산업은 메인 산업은 AI 산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로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빅데이터 산업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우리가 왜 삼성이랑 하이닉스 왜 두 가지 이제 쌍두마차를 끌 수밖에 없느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GA, 그러니까 게이트 올라운드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TSMC와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수요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캐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굳이 무리하게 GA 방식을 좀 빨리 조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GA 방식이 계속 강조가 됐던 게 3나노 부분인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이제 핀팻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하고 있고 2나노부터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 사업 부분도 사실은 이제 중국한테 일부 뺏겨가고 있어. 그리고 반도체 산업 중에서 시스템 부분은 하이닉스가 먼저 위에 앞서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포지션은 큰데 여기에 대해서 실익이 좀 적다 보니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한마디로 이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 아이템으로서 한 번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입장에 있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엔비디아와 실제로 이제 HBM3E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제품 납품을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납품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P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설계 방식으로 독자적인 프리미엄을 구축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다시 이제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면 너 HBM3E로 이름 바꿔서 다시 납품해라는 식으로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지 시장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데 최근에는 뭐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디바이스 시장이 갑자기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뭐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시장은 전부터 반응을 했지만은 주가 자체가 반영되는 게 조금 구행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AI 시장도 지금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를 비롯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하이퍼클러버 X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잘 못 가고 있죠. 그 말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시스템에 대한 인지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에 대한 밸런스는 오히려 좀 더 낮춰졌다. 즉 우리가 뭐 꾸준하게 계속 이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 있다. 코스피가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하려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안에서는 기회를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 안에서 독보적인 쪽이 크래프톤입니다. 다른 종목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면 이쪽으로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저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종가상으로도 거의 뭐 고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네. 크래프톤의 이 대장 주도력은 어떻게 보세요? 배그가 바치고 또 심즈가 이끌고 증권가에서 오늘 보니까 TP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쪽도 있었습니다.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크래프톤 예를 들게 되면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에 왔다라고 좀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리고 15만 원대부터 21만 원 부분까지 현재 올라온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 크래프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 증권사에서 네. 흥국증권이죠. 흥국증권에서 그 다크앤다크 모바일
흥행 가능성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지스타 2023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크레포트의 부스가 상당히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좀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신작 플러스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신작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들은 베타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출시하고 난 다음에 게임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에 대한 리포트를 좀 쓴 것이 아닌가 좀 봐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15만 원부터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 지금까지 상당히 호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신작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기간의 매수 유입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기간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여기 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전부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은 지금 딱 고민스러운 자리에 왔어요. 맞아요. 고민스러운 자리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을 그러니까 요거는 선 매수보다는 차라리 23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네. 그걸 보고 차라리 따라잡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좀 높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돌파 시의 여력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접근해서 박스 상단문을 맞고 내려와 보게 네. 되려면은 참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는 걸 보고 따라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 종목의 그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 비슷한 어떤 숙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관수급 눈여겨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한 싹이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 홈 네트워크 보안시장 진출한다라는 재료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틀째 약간 음봉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요즘 신규 상장주의 여력이 워낙 좋아서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홈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뭐 스마트홈 관련된 이슈는 뭐 지난 8월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안 부분을 제가 그때 계속 강조드렸던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뭐 엊그제 실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SUV가 뭐 당연히 이제 집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차종인데 지금 이제 스마트 키를 이제 실제로 해킹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서 이제 전자적 신호를 주고 나니까 차를 아예 통째로 그냥 훔쳐가는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스마트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부 이제 뭐 인프라들을 말 그대로 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싹과 같은 기업들이 조금 조명을 받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들이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상승폭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싹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신축 공동주택을 지점으로 해서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연계가 됐을 때를 추정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교부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가 마찬가지로 27년도까지 275만 가구를 이제 신축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파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커져 있다. 다만 우리가 뭐 한싹이나 뭐 모니터랩, 뭐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보안주들을 조금 꾸준하게 보신다면은 뭐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는 또 다른 종목으로의 또 유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두루두루 굴러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STX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개별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7%의 상승, 살짝 누워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5일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희소 금속 개발을 본격화한다. 주가가 이제 바닥 탈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재료로 해석하고 계시는지 오늘 오전에 2차전지 리튬 쪽이 살짝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이쪽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낮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LFP 배터리 쪽 외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관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침 초에 이제 리튬 포스 특수관계 법인인 리튬 플러스가 일본 쪽에 수출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잠시 강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STX는 뭐 5일선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누웠다라는 거. 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그 계약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11월 13일 날 아시겠지만 페루 광산 개발 MOU가 있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는 오늘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이제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라리 이 종목도 이제 크래프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 조정 양상, 이 15,000대 돌파가 되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 전 차라리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명확한 시그널은 결국 시장 추세가 더 살아나느냐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프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김덕호 대표,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